안녕하십니까. 2강 이상기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4절 가역 등원 팽창 1과 2-5절 몰 부피와 2를 공부하고 끝으로 이상기체 2-1절부터 2-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절, 등원 팽창 1. 등원 팽창 1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부피가 팽창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은 얼마인가,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등원 팽창 1이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면 압력이 그 에너지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부피도 그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이러한 압력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모두 1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1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구했지요. 이때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델타 V는 인테그랄 VIS부터 VF까지 dV에서 구해집니다. 그러면 W는 인테그랄 VIS부터 VF까지 마이너스 P dV가 되고, 이상기체 상태식에서 P는 V분의 nRT였죠. 앞의 식에서 P를 T에 대한 온도의 함수로 고쳐서, 이와 같이 P를 온도에 대한 함수로 고쳐서 사용해야지만 이 P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P 값을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P가 온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함수 V분의 nRT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VIS부터 VF까지 nRT V분의 1, P 대신에 nRT V분의 1을 넣어서 식을 고쳐주고, 그러면 이때 nRT는 V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nRT는 상수가 돼서 앞으로 빼어내면 마이너스 nRT 인테그랄 VI에서 VF까지 V분의 1 dV가 되겠죠. 이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분의 1 dX는 ln A분의 B입니다. 그러므로 요거를 요 식에 맞춰서 고쳤으면 W는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가 되지요. 이것을 가역 등원 팽창 1이라고 합니다. 이 가역 등원 팽창 1과 등압 팽창 1은 우리가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을 보면, 여러분 교재의 그림 2.3이 되겠어요. 먼저 압력이 PI로 일정하게 유지될 때, 압력이 PI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VI에서부터 VF까지 변하는 경우는 그 값이 요 네모박스 면적 B에 해당되는 네모박스만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면적 B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등압 팽창 일이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는 압력이 PI에서 PF까지 변화하게 될 때 그 압력은 이와 같은 점진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압력이 변화해서 최종적으로 PF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은 면적 A에 해당되는 이 일이 될 때고, 그러면 등온 팽창 일은 면적 B에 해당되는 일 더하기 면적 A에 해당되는 일, 이 두 개를 더한 전체적으로 합친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압 팽창에서 일어나는 일과 등온 팽창에서 일어나는 일은 면적 A에 해당되는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 2.4를 보겠습니다. 질소기체 3.0몰이 50리터 용기에 들어있는데 이 기체를 100리터로 팽창시켰어요. 이때 이러한 일을 구해보라. 첫 번째는 압력이 일정하게, 즉 1바의 압력에서 팽창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온도를 25도씨로 유지하면서, 즉 등온으로 유지하면서 팽창시켰을 때 이러한 일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각각 구해보라 하는 문제가 예제 2.4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등압 팽창 2를 구하는 것이고 2번은 등온 팽창 2를 구하는 것이죠. 1번 등압 팽창 1은 일정 압력 조건이기 때문에 W는 equal P 델타 V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W는 P 델타 V에서 압력은 1바니까 파스칼로 쓰면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될 테고, 부피는 100리터에서 50리터로 부피가 변했으니까 나중 부피 100에서 처음 부피 50을 빼고, 리터는 메타 3승 단위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메타 3승이 되고, 파스칼 메타 3승은 줄이니까 마이너스 5.0 곱하기 10의 3승 줄이고, 또 10의 3승은 우리가 줄여서 킬로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5.0 킬로 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정 온도 조건에서 이러한 일은 W는 equal -nRT ln VI분의 VF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므로 W는 -nRT ln VI분의 VF이고, 여기에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 몰수는 3.0몰이었고 R은 SI 단위인 8.314 줄 K-의 몰 마이너스 1을 갖다 쓰고, 온도 T는 25도씨니까 298.15K가 되고, 그 다음에 ln 해서 처음 부피 50리터 분의 나중 부피 100리터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먼저 계산하면 몰 마이너스 1 지워지고, K-1 K 지워지고, L 리터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것이 줄만 남겠죠. 남는 것이 줄 단위니까 W 에너지인 W로서 줄 단위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숫자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2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되겠습니다. 10의 3승이니까 또 마이너스 5.2 킬로줄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마지막 절로 몰 부피와 E를 보겠습니다. 몰 부피는 몰라 볼륨에서 VM으로 나타냅니다. 이 몰 부피라는 것은 1몰의 분자가, 어떤 분자 1몰이 차지하는 부피를 몰 부피라고 하고, 그러면 현재 어떤 부피가 있으면 그거를 몰수로 나눠주면 VM이 됩니다. 이게 몰 부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체들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같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에서의 몰 부피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22.4리터가 돼서 정확히 몰 단위까지 쓰면 22.414리터 몰 마이너스 1이에요. 이 1기압일 때의 1기압 조건을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하고, 정상 상태에서의 몰 부피, 기체의 몰 부피는 22.414리터 몰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5도씨 1바에서는 24.789리터 몰 마이너스 1인데 1바 조건을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1바 조건, 이것을 표준 상태라고 하고, 이 표준 상태는 여기 위첨자로, 오른쪽 위첨자로 동그라미를 쳐서 이것을 표준 상태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간에 어떤 변수 위에 이렇게 오른쪽 위첨자로 0이 동그라미가 쳐 있으면 그것은
표준 상태의 조건에서 얻어지는 값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체의 몰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델타 V는 몰 부피 곱하기 델타 N 하면 되죠. 몰수 변화니까 그것이 델타 N이고 여기에다가 Vm을 곱해주면 그것이 그만큼의 몰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전체 부피 변화 델타 V가 되겠죠. 그러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에서 델타 V 대신에 Vm 델타 N을 넣어서 구하면 몰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1W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제 2.5를 통해서 몰수 변화에 따른 일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산화질소를 연소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즉 2몰의 NO 기체가 1몰의 O2 기체와 반응하면 2몰의 NO2 기체가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응물의 전체 몰수는 NO를 2몰을 사용했을 때 반응물의 전체 몰수는 3몰이 되고 생성물의 전체 몰수는 2몰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3몰의 기체가 반응해서 2몰의 기체로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하는 얘기죠. 상온 표준 상태에서 상온 25도씨라는 얘기죠. 그 표준 상태 1바에서 이 반응이 진행됐을 때 산화질소 2.0몰, 산화질소 2.0몰이 완전히 연소됐을 때, 반응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때 이러한 일은 얼마인가? 그 이러한 일을 구해라. 즉 몰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체가 관여되는 반응에서 반응의 결과 기체 부피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몰 부피를 정의해서 몰 부피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변화한 부피를 몰 부피와 몰수 변화로 나타내면 델타 V는 앞에서 봤던 Vm0 델타 N이 되고 이 반응식에서 델타 N과 델타 V를 계산하면 델타 N은 생성물의 몰수에서 반응물의 몰수를 빼면 되고 생성물의 몰수는 생성물의 몰수는 2.0몰이었고 반응물은 2.0 플러스 1.0이었죠. NO가 2.0몰이고 O2가 1.0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V는 상온 25도씨 1바에서 24.789 리터 몰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델타 N은 마이너스 1.0몰이니까 마이너스 1.0몰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먼저 단위들을 보면 몰 마이너스 1, 몰 지워지고 그러면 남는 것이 리터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0몰이니까 그 결과는 마이너스 24.789 리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어난 일은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에서 델타 V 대신에 델타 V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4.789 리터 압력은 1바니까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고 델타 V는 마이너스 24.789 리터니까 SI 단위로 쓰면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걸 계산하면 2.5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됐다. 이 얘기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 반응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면서 플러스 2.5 곱하기 10의 3승 줄, 즉 2.5kJ만큼의 E를 받았다. E를 받아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장의 2강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 즉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체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것을 가정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체 법칙들로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칙이었죠. 그리고 샤레 법칙. 샤레 법칙은 온도와 부피 또는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준 것이 샤레 법칙이었고, 아보가드로의 원리는 몰수, 즉 n값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그것에 비례해서 부피나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이 아보가드로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 원리, 기체 관한세 법칙, 보일의 법칙, 샤레 법칙, 아보가드로 원리를 전부 합해서 나타내준 식이 이상기체 상태식이고, 그 이상기체 상태식은 PV equal nRT로 간결하게 나타내준다 하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는 몰 분율로 나타내주면 쉽게 압력이나 부피를 다룰 수가 있는데, 이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서 각 성분이 차지하는 몰수 비를 몰 분율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몰 분율은 기호 X로 나타나는데, XJ는 전체 몰수분의 그 성분 J성분이라는 그 성분의 몰수를 나타내준 게 XJ이고, 분압법칙은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 나타내준다는 것이 분압법칙이었죠. 그러므로 전체 압력 P 토탈은 각 성분 PA 플러스 PB 플러스 이런 것들의 전체 합의 압력이 전체 압력으로 나타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성분 PJ의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자기의 몰 분율을 곱하면 얻어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 분압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원 팽창일,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등원 팽창일은 온도가 일정할 때 등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팽창하는 일, 부피가 팽창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역 등원 팽창일이라고 하고, 이때 W는 -nRT ln VI분의 VF로 구해진다. 그리고 1몰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를 몰 부피라고 하고, 그 몰 부피는 현재의 부피를 현재의 몰수로 나눠주면 얻어지는 것으로 VM으로 표시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기체 몰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델타 V는 VM 곱하기 델타 N이므로, W는 기체 몰수 변화에 의해서 의한 일, W는 마이너스 P 델타 VM 델타 N으로 해서 보면 된다 하는 것이 1강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강 이상기체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강 실제 기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